안녕하십니까. 저 유승록입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국내 철강 시황 현황과 전망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매월 올 금년 3월부터 철강 제품에 대해서만 따로 그 BSI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전반적인 국내 철강 시황과 향후의 그 국내 철강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우선 뭐 들어가는 입장에서 최근 주요 철강사들의 실적을 가지고 세계 철강 경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철강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 성격으로 저희 스트랜스틸에서 매월 조사하고 있는 BSI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가격 전망, 저희들이 전망한 철강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철강 경기라면 뭐 수급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워낙 많이 하니까 정말 전반적으로 국내 글로벌한 철강 시장이 어떤가를 저는 이제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먼저 각 주요 기업은 미국의 US 스틸, 그다음에 일본의 니폰 스틸, 유럽의 아르셀로미탈, 한국의 포스코 4개 기업의 최근 실적을 가지고, 분기 실적을 가지고 한번 철강 경기가 시황이 어떤지를 계란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판매량이나 매출액 전부 다, 모든 기업이 다 판매량이나 매출액은 사실은 이제 대체로 1분기 상반기까지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근데 이제 3분기 들어서부터 이제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제 주로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판매량 보면 상반기까지 증가한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조금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반등 효과가 상반기에 나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3분기부터 줄어든 이유는 그런 반등 효과가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시면 아르셀로미탈은 2018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는 설비를 완전히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환경 오염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동을 멈추는 그런 설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때 1년에 뭐 1억 톤 이상을 생산하던 게 지금은 1년에 한 6천만 톤도 채 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생산량이,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의 어떤 판매량이 매우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아직까지 판매량 자체를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한 이제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금년 3분기부터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 요때 금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원료 가격이 좀 오르고 이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서 매출액이 향상을 했고, 실제로 하반기 들어서부터 가격이 좀 하락세로 기울면서 매출액도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일본만이 계속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작년부터 이렇게 이 하반기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랐고, 금년에 이렇게 또 매출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마 엔화가 빠르게 약세가 되면서 뭐 수출에 따른 그러한 그 매출 증가 효과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신일철을, 일본 제철을 제외한 대부분 회사들은 3분기 접어들면서 전부 매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반기까지는 증가했는데 3분기부터는 전부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분기별로 이렇게
그 보시면 1분기에서 2분기는 좀 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서 이제 감소하는 그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빚고 있고, 단지 요 일본 제철만이 조금 그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엔화 전환 때문에 수익이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거 보면 근데 가격도 대체로 영업이익과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3분기 들어서 이렇게 확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기업들이 선방을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대체로 전 그 글로벌의 어떤 철강 시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뭐 세계 철강 수요 월드스트리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한 1% 정도 뭐 아마 미정이죠. 거의 뭐 금년 수준의 어떤 철강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인도라든가 아시안 쪽에 상당히 성장률이 수요 증가가 높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선진국이나 중국은 좀 아까 이제 우리 중국에서 발표했듯이 중국은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고 해서 금년 수준 정도 될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 한 7, 8%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인도 저희들이 이제 협력사 중에서 인도의 그 스틸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스틸민트가 예측한 인도 철강 수요는 내년에 한 10% 정도 성장할 거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이제 안 좋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인도나 혹은 저 동남아 쪽에 조금 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국내 철강 수급 현황하고 전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특히 먼저 건설 산업을 보면 지금 매우 지표 간의 격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간의 격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 지표 간의 어떤 그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디커플링이 아마 내년도에 선행 지표의 하락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 지표가 대표적인데요. 이 건설 수주하고 기성을 이렇게 쭉 월별로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 것이 이제 건설 기성이고 이 하늘색이 이제 건설 수주인데, 기성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마무리 공사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건설 수준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게 건설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일감 자체가 매우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초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시면 뭐 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월까지 14% 이상 증가했고, 건설 투자도 상반기까지 1.8% 증가했는데, 대표적인 선행주 지수라 할 수 있는 건설 수준은 9월까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착공 면적은 10월까지 거의 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내년도에 상당히 이제 건설과 관련된 철강 수요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 그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그 예측한 거 보면 내년에 건설 투자는 0.3%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동행지표야 선행지표의 하락이 아마 건설 투자 감소에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매우 그 감소폭이 매우 작습니다. 선행지표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엄청 매우 작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건설 투자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인데요. 이 자동차 산업은 사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전망할 때, 연초에 전망할 때는 상반기에는 생산이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뭐 감소할 거다, 생산이. 대체로 이런 전망이었어요. 아마 상반기까지는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라 가지고 선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했는데 출하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의 그런 선주문했던 물량들이 다 풀리기 때문에 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상반기까지는 생산이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선주문이 없어지면 생산이 감소할 거다라고 전반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 계속 하반기에도 그 자동차 생산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서 아마 예상보다 훨씬 더 올해의 그 자동차 생산은 한 430만 대 정도, 430만 대, 한 5년 만에 400만 대를 넘는 그러한 기록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한 400, 올해 수준보다 조금 증가하는데 한 올해 수준 정도는 유지할 거다라는 게 지금 자동차 연구소의 예측입니다. 다음에 조선산업인데요. 조선산업은 지금 수주를 너무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아놔가지고 신규 수주는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선별 수주를 하고 있고 또 세계 발주량도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는 많이 받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건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계획보다 인도 계획이 있었는데 미인도 아직 건설이 다 그죠? 건조가 다 되지 않은 것들이 한 인도되지 못하는 것들 한 24%라고 합니다. 아마 인력 부족이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수주는 많지만 건조량은 많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내년에도 수주는 좀 감소할 가능성이 내년에는 또 아마 전반적으로 수주는 내년까지는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건조량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뭐 후판 수요나 이런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철강 수급 내년도 철강 수급 전망을 이렇게 한 자료는 이게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원래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면 내년도에 이게 이제 수요인데요, 내수인데요, 명목소비인데 원래 수준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거의 한 뭐 0.1몇 프로, 뭐 거의 0.8%네, 0.8% 정도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놨고 올해 보면 이제 강종별로 이제 올해 보면 판재류는 작년에 2,480만 톤에서 올해 2,100만 톤으로 상당히 많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보면 판재류는 9.3% 증가해요. 근데 봉현강은 건설경기 침출해 가지고 한 3.8%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품종물을 보면 여기는 일단 판재류 소비와 그 봉현강 소비가 올해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판재류는 뭐 자동차도 괜찮고 다른 그 조선도 조금 더 나아질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봉현강류가 제가 이미 우리 건설 산업이 내년도에 완전히 이제 하락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과다 예측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특히 봉현강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총 내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뭐 포스리는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마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런 전반적으로 글로벌 국내 철강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조사한 그 BSI를 가지고 한번 지금 전반적인 국내 철강 업계들이 느끼는 철강 경기는 어떤가? 체감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지수 경기라기보다는 철강 업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기는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업황 전망, 현황하고 전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선은 100입니다. 100 이하는 업황 같으면 100 이하는 업황이 전번 달보다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고 100 이상은 전번 달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라고 답하면 10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0은 뭐 전번 달하고 비슷하다거나 혹은 업황이 개선된 의견과 업황이 악화된 의견이 똑같으면 그냥 지수가 100입니다. 그래서 지수 100 이하는 전반적으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전체 전반적인 업황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8월 달에 약간 전체적으로 회복할 수도 있겠다 혹은 전번 달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9월 달에 조사하고 9월 달에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번 달보다 8월 달에는 8월 달에 하니까 조금 개선될 거로 이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똑같아요.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그렇게 보면 이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9월 달 되면서 거의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실망했다가 그 다음에 10월 달 2달 연속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상실감까지 빠지다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 조사하니까 이게 지수가 확 내려갔어요. 이 안 좋은 데다가 그거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지금 철강 업계들이 철강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택한 게 자포자기입니다. 아마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철강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완전 특히 이제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그 열연업계가 한 10개 내외 제가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업계가 한 25개 업계 내외가 답을 하고 관광 30개, 뭐 제년 30개 업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통 이제 유통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지수가 개선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뭐 제조업체들은 제강사를 대상으로 해버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통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업황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제강사들이 유통업체에 물량 주고 뭐 강제적으로 배분하고 이러다 보면 크게 뭐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장과 연결된 직접 고객과 접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월 달과 이번 달에 매출, 뭐 가격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가지고 매우 지금 특히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지금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희망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올 이번 달에도 보면 거의 32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대부분 한 70~80%가 안 좋다고 업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제가 거의 답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일단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거의 아마 소멸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지금 업황 상황이 그렇다라고 대부분 이제 답변을 하시고 있고 이제 각 파트별로 보면 이제 재고입니다. 근데 업황이 그리 안 좋은데 재고는 5월달 이후부터 계속 이게 재고 과잉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고 과잉 상태는. 그리고 이 향후 재고 전망도 거의 뭐 적정 수준보다 높은 그런 과잉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러한 것들은 전부 이제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고 업황은 안 좋은데 재고는 계속 과잉 상태가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거다. 이런 상황.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재고 조정을 어느 정도 뭐 하려고 이런 경우에는 뭐 좀 판매도 좀 늘어서 그런지 재고 조정을 하려고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잘 안 되는 상황에 빠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8월 달에 이렇게 가격은 매우 즉각적으로 잘 반응을 합니다. 이제 제강사에서 야 가격 좀 올리겠어 이렇게 하면 올린다 이렇게 하면 지수가 이렇게 어떤 경우는 가격 인상
됐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이때 8월 달에 보면 이 가격 제강사에서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까지만 해도 엄청 이렇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8월 달에는 야 조금 더 뭐 상승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지수가 떨어집니다. 보면 가격이 그 이후부터 거의 이제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전월 비해서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걸, 떨어졌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때 8월 달에 가격 인상을 시도했는데 이게 시장이 계속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8월 달에 한 9월 전망이거든요. 이게 8월 달에 이제 설문을 할 때 야 9월 달 가격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오를 거라고 전망. 많은 사람들이 오르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월에 가격 인상이 9월에도 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격 하락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제강사 업체들은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11월 달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게 지수가 조금은 올라갔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답하기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막 유지할 거라 비슷할 거다 전번 달보다 비슷할 거라고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락하는 의견이 더 많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전번 달보다 비슷하다라는 그런 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게 전번 달보다 비슷하면 떨어진 상황에서 그냥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될 거다. 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현재의 가격이 좀 최저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실현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현재 가격만이라도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게 실현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지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채산성도 이렇게 다 이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채산성도 뭐 향후의 전망도 그렇고 사실 이게 이런 지수들이 이런 지수들은 100을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전부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대부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훨씬 많은 거예요. 올해 내내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규 수주하고 매출입니다. 이거 신규 수주가 잘 돼야 이게 매출이 또 연결되고 기업 성과로 이어지는데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신규 수주입니다. 이미 뭐 건설과 관련된 그 지표들을 보셨듯이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규 수주 지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금년 저희들이 3월달부터 조사했는데 그 지수 가장 낮습니다. 매우 신규 수주가 특히 최악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를 좀 예상하기 힘들어. 그죠? 막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수주와 관련 그 전망 자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수주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들어있어서 그 자포자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신규 수주 때문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없으니까 신규 수주가 없으니까 이게 뭐 가격이 오른다든가 업황이 개선된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이렇게 가격도 떨어지고 뭐 수주도 줄고 이러다 보면 매출도 전부 감소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이 전망도 매출 전망도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연간 최저 수준. 그렇게 보면 매우 지금 철강 업계 뭐 제강사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그 BSI 설문에 답하신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지금 국내 철강 시황 자체가 업황 자체가 극단적으로 안 좋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합해 보면 뭐 일단 뭐 자포자기 상황에 처해 있고 하여튼 업황 전체적으로 보면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하여튼 원래 계속 나빴는데 이제 지금이 갈수록 최저 수준, 가장 최악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이고 가격 하락도 그렇고 채산성도 전 업계가 지금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고 과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 과잉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처분이 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신규 수주와 매출에 대한 전망, 현황 이런 것들이 매우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당분간 더 힘든 시간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들은 좀 못합니다만 좀 개선되고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드려드리는데 연말에 와서 지표상으로는 조금 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철강 가격을 전망을 해봤는데 그냥 가격 전망하기 전에 국내 유통 가격, 연연 유통 가격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래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쭉 내리는 게 훨씬 더 깁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꼭지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이 꼭지점을 다시 이렇게 높이는 힘은 아직 이미 BSI에 보셨다시피 힘이 매우 약하다. 꼭지점을 높이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저점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꼭지점은 낮아지고 있다.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은 보면 이게 여기는 일시적으로 여기 올려 들어와서 조금 상승한 국면도 있는데 철근은 그냥 계속 쭉 떨어지고 있어요. 철근은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철근 쭉 떨어집니다. 스테인리스도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이거는 일방적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고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뭐 관광은 지금 약간 이 관광 가격을 보면 거의 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관광은. 이제 우리 스틸의 그 DB 자료를 보면 관광이 배관제인데 매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떨어져서 이게 지금 더 하락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몇 달 동안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저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이제 중국 가격이잖아요. 이미 중국 오퍼 가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오퍼 가격도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지금 9월 달에 조금 올라가지고 10월 달에 조금 올라가지고 551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상승 동력은 아직 없다. 이미 우리 중국에서 발표했듯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하고 가격이 뭐 유사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상승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뭐 유지되더라도 500불대까지 하락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고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도 지금 550불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이것도 아직 끝을 못 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전망을 각 제품별로는 하지 않고 일단 지수로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BSI를 가지고 가격 좀 시황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저희 지난 6월달에 지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연, 후판, GI, 철근, H형강 이렇게 5개 품목의 가중 평균을 해서 제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100은 2018년 1월을 이때를 100으로 해서 지수화를 했는데 지난 6월달에 사실 예측을 했습니다. 가격 지수 전망을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 3분기에 좀 125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조금 그 1분기에 146.8이었는데 지수가 이때 한 15% 정도 떨어져서 한 120으로 3분기에 원래 3분기에 125, 원래 4분기에 119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실제인데요. 이 3분기에 지금 12월 달에 거의 11월 달까지 이렇게 봤을 때 125.2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3분기에 이 정도 될 거로 봤는데 이게 조금 그거 해서 완만하게 돼서 4분기에도 한 125, 조금 더 늘어지는 것 같아요. 가격 인하.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내려오니까 이제 내려지는 속도는 조금 더뎌지는 것 같아요. 내려지는 속도는.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이제 4분기에는 125. 이게 조금 더 분기별로 좀 지연이 돼서 금년 1분기, 2분기까지는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특히 이제 건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분기까지는 여기서 한 10%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한 5% 정도는 더 추가 하락까지 할 가능성도 있고 이 2분기까지 가면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뭔가를 사업 계획을 짜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익이나 재무 리스크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겠다. 특히 이제 아까 보셨지만 재고가 매우 조금 과잉 상태에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연말이 되면 이제 재고 재평가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 재고 평가 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상에 그 사업 보고서상에 상당히 그것이 이제 적자되고 이렇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 영업은 그거 하더라도 그죠? 수익 내더라도 재고 평가 손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이나 재무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제품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쭉 조사한 걸 참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뭐 제품별 가격 뭐 이런 것들을 해놨고 재산성 전부 대부분 낮습니다. 여령 같은 경우도 신규 수준은 뭐 100%가 답변한 사람 100%가 나쁘다, 나빠졌다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사람도 좋아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신규 수주 뭐 이런 것들은 매우 나빠진 사람.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돼. 예, 하여튼 야 여러분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유 박사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잠깐 하나라도 받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각 주체별로 체감하는 시황이 너무 차이가 컸어, 그죠? 예. 예를 들어 뭐 굳이 했다면 뭐 메이커나 이런 데하고 또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유통하고는 또 차이가 크겠죠, 그죠?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비해서요. 네, 메이커하고 그래서 여기는 메이커도 기업 하나, 답변자 하나, 그 다음에 유통업체 규모가 작아도 답변 1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제 보통 이게 체감 경기잖아요, 그죠? 피부로 느끼는 그 지수 경기가 아니고 체감 경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특히 이제 대부분 저희들 고객사들이 이제 유통 분야가 많아서 그 유통업계의 어떤 그런 그 체감 경기를 훨씬 더 잘 반영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포스코 한가운데 체감 경기하고 맨 유통의 체감 경기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유성록 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주제 고맙고요. 여러분 끝까지 잘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예, 2023년도
저희들이 준비한 연말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또 협찬도 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녁에 또 시간 되시는 분 같이 식사하시고 내년에 연말 세미나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